그래서 지금 네옴님 같은 경우에는 1주택이시고 2인 가족이시고 지금 반전세 월세 100만 원에 지금 거주를 하고 계시는 거고 1,045만 원의 수익이 있고 그리고 지출 같은 경우에는 총 450만 원을 지출하고 계시고 저축은 이제 딱 595만 원 저축률을 보면 57% 정도 되는 걸로 제가 확인을 했어요. 지금 생활에 대해서 소비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이 정도 봤을 때. 저도 이거 보면서 그 지출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 저축률만 보면은 엄청 저축을 잘하고 계신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다만 수입이 많으시다 보니까 금액적인 부분으로 볼 때에는 조금 높은 부분이 조금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이 보험적인 부분도 보험이 2인 기준으로 했을 때는 조금 많다라고 생각을 했고 생활비가 270만 원 정도 나가시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줄여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외식을 한번 줄여본다든지 그리고 이 소비를 줄이면 줄일수록 좋은 게 나중에 갈수록 이 소비는 한번 쓰면은 줄이기가 더 힘들더라고요. 줄여놓은 상태에서 이제 조금씩 늘려가는 거는 어느 정도 괜찮은데 이 정도 늘어났을 때 줄이기는 조금 더 어렵다라고 저는 해보니까 그렇게 느껴져서 어느 정도 안정기에 들어두셨고 많이 벌 딱 그 시즌이잖아요. 지금 나이대가. 그래서 이때 조금 더 줄여보면 나중에 이제 1주택, 2주택을 좀 관리할 때 조금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네오님이 생각했을 때, 나는 이 정도 대출을 받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어요? 대출 같은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내가 어느 시기이든, 내가 30대든 40대든 50대든 그 시기에 어느 정도의 대출을 받는 게 적정한지를 아는 게 엄청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저축의 60% 정도가 최대의 마지노선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네오님 같은 경우에 지금 595만 원의 60%가 357만 원이거든요. 월 원리금 상환금이 357만 원이면 적정한 가격이다. 왜냐면 그 원리금을 내고 나서도 대출 후에 저축이 1년에 3천만 원 정도 저축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집에 뭔가 일이 있거나 누가 아프다거나 또 내가 다른 뭔가를 할 때 3천만 원의 이런 대출이 계속 쌓이는 거니까 그 종잣돈이 이 정도면은 저는 괜찮은 대출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여기에 맞춰서 이제 대출을 받아보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러면은 월에 357만 원의 원리금 상환권은 얼마지? 대출로 받았을 때 얼마지?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은 왼쪽에 보시면 이게 6억이거든요. 6억과 7억을 두 개 다 보여드리는 이유는 나중에 네오님이 스스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거는. 뭐 6억, 7억이 아니더라도 8억으로 한번 늘려보실 수 있겠죠. 내가 한 50세가 됐을 때 우리 집에 적정한 대출 금액 얼마인지 스스로 해볼 수 있게끔 이런 거를 스스로 이제 해보시면 엄청 좋아요. 그래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이 담보대출 기준으로 30년 기준으로 했어요. 그리고 원리금 균등 분할을 금리 4.5%로 했을 때 6억을 빌리면 원리금 상환이 1년에 3,300만 원이고 그러면 우리가 아까 봤던 월 원리금 상환금이 357만 원이었잖아요. 그럼 이 정도면 충분한 거잖아요, 사실. 충분히 뭐 280만 원이라고 했을 때에도 거의 한 7, 80만 원이 이제 남는 공간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정도는 우리 집 가정에 있어서 무리한 대출은 아니구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원금 상환액이 2천만 원이에요. 이거는 저축 같은 개념이고 그 아래 이자를 보면은 이자가 1,350만 원이에요. 근데 이게 12개월로 나눴을 때 월에 112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지금 네오님이 살고 계신 월세랑 거의 비슷한 금액이잖아요. 굳이 내가 집주인한테 월세 100만 원 줄 바에 내 집을 소유해서 내 집에 사서 그 내 집이 올라가는 그 자본주의의 그 전형적인 그런 소득도 얻으면서 저축도 강제저축하고 이게 훨씬 더 저는 좋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이 정도 금액이면. 근데 또 중요한 게 DSR도 20%도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1,000만 원을 버는데 200만 원만 원리금 상환에 쓰고 있는 거예요. 엄청 무리한 대출이 아닌 거잖아요. 이것만 봐도. 네오님 상황에서 봤을 때. 그리고 7억을 빌렸을 때도 이게 뭐 사람마다 가정마다 40%를 꽉 채워서 대출을 받아야지 이거는 절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네오님 기준에서 이 정도면은 저는 무리한 대출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정도 대출을 받으면 괜찮겠구나. 그러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결론적으로. 그래서 아래쪽만 보시면 되는데 지금 7억을 대출 받았을 때 이거 제가 보내드릴게요. 7억의 대출을 받아도 충분히 어, 1년에 3,200만 원 정도의 목돈을 만들 수 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서 소비를 조금만 줄인다면 이게 조금 더 늘어나겠죠, 당연히. 음. 그러면은 이거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1주택으로 들어갈 때 더 추가금이 들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에 지금 어느 정도 대비를 하시게끔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6억이나 7억 정도의 대출을 받았을 때 자산이 3억 4천이 있으시잖아요. 거기에 그 돈을 대출과 지금 자본금을 합쳐서 보면은 한 9억에서 10억, 이 정도. 한 11억까지의 마지노선으로 생각을 해서 아파트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한 11억 정도의 가격을 보자. 그리고 네오님 상황에서 한 번 더 봐야 될 거는 지금 이제 1주택이기 때문에 DSR이 LTV가 60%예요. 이 점도 한 번 더 참고를 해서 그 대출을 받을 때 확인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단지를 봐야겠죠. 단지를 보기 전에 이제 네오님의 그런 걸 한번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네오님이 어떤 성향의 사람일까? 이거를 봤을 때 그래도 버틸 수 있다라는 거는 네오님이 그래도 1주택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 1주택의 오르고 내림을 보셔서 내가 지속해서 버틸 수 있겠구나라고 적어주신 것 같아요. 부동산에 어느 정도 경험이 있으셨기 때문에 이 정도를 이렇게 적어주셨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네오님이나 그리고 아내분의 지속적인 그런 직장 생활이나 그런 월 현금 흐름이 괜찮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적어주신 것 같고, 설문지로 적어주신 것처럼 우리 집 가게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런 어떻게 돈이 흘러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일단 첫 번째는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떤 상품에 대해서 조금 더 선호도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관악구에 대해서 한번 가지고 왔어요. 관악구에 어딘지 아시나요? 서울대 입구랑 관악 센트시엘. 뭐 서울대 입구가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분명히 존재하는 곳이에요. 역세권이고 대단지의 신축이고 그런 장점은 있지만 주변에 이런 주거지가 형성이 될 만한 그 아파트가 없죠. 그런 섬 같은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가격이 강남과의 접근성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까지밖에 가격이 안 올라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가성비 있는 단지다. 그리고 이렇게 될 경우에는 네오님이 출근하시기에는 엄청 좋지만 아내분이 출퇴근하시기에는 조금 걸릴 수도 있어요. 여기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고, 힐스테이트 관악 센트실 여기는 지금 입주를 하고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한번 가서 보시면 그래도 이쪽이 이 편한 세상 서울대 입구 건너편이라고 해야 되죠. 뭐 관악 드림타운이나 두산이나 벽산블루밍 이쪽에 지금 힐스테이트 이게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쪽은 조금 더 주거지가 좀 형성이 되어 있어서 거주지로서는 선호가 더 되는 곳이기 때문에 이쪽도 한번 가보셔서 고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으로 지금 제가 찾았던 곳은 행장대림. 일단 행장역 끼고 있고 언덕이 있지만 그래도 행장역이고 성동구 내에서 그래도 이제 실거주자들이 많이 찾는 곳이에요. 왜냐면은 초등학교랑 중학교랑 여학생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까지 한 번에 보낼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행장대림이 성동구 내에서는 굉장히 선호되는 구축 단지 중 하나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지금 가격이 10억 한 6,500이 정도 나오고 있고,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보면 좋을 곳이, 그러니까 이 단지 주변으로 해서 이런 벽산이라든지 이런 대림 강변타운이라든지 여기서 무조건 행정대림을 가야지라고 생각하시는 것보다 이런 단지 중에서 내가 더 괜찮은 조건에 괜찮은 가격에 괜찮은 물건을 잡는 게 훨씬 더 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 단지에 꽂혀서 매물을 보는 것보다 딱 그 리스트업을 해놓고 여기서 제일 괜찮은 매물 나오면 사장님한테 연락 주세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좀 내가 정말 살 것 같아라는 그 뉘앙스를 주면 사장님들도 당연히 먼저 연락을 드리겠죠. 그렇게 이제 이 정도 매물이면 괜찮은 것 같아요. 단지들 자체도. 근데 여기서는 행당대림이나 대림 강변타운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이번 반등장에서 많이 올랐어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선호도가 엄청 좋은 곳이기 때문에 이번 부동산 시장에서 선호도 좋은 곳들, 사람들이 더 좋아하고 좀 살기 괜찮은 곳들은 이미 많이 올랐거든요. 지금 그런 부분에 단점이 있죠. 그래도 정말 괜찮은 단지들이니까, 그리고 네오님 가정이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리고 부담스러운 가격대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세 개 단지를 가져왔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볼 곳이 이제 이건 아내분의 직장을 생각을 해서 가져온 거거든요. 여기도 물론 이제 단점이 있죠. 단점이 뭐 여기도 언덕이기도 하고 그리고 뭐 초등학교가 조금 멀기도 하고 그런 단점이 있지만 지금 여기 가격이 11억에 딱 나와요. 11억이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협상을 잘 해야 되잖아요. 매도자가 원하는 것, 매수자가 원하는 것. 그래서 매도자한테 내가 줄 수 있는 게 뭔지 알아보고 매도자한테 내가 이거를 줄 수 있다. 그러면은 매도자한테 내가 이걸 드릴 테니 매도자님도 저에게 이런 걸 주세요라고 하면서 협상을 좀 해 나가면서 우리가 원하는 그 가격대로 한번 하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 단지를 가져왔고, 독립문 극동만 30평대잖아요. 이 전 단지들과 비교를 했을 때에도 독립문 극동이 제일 많이 올랐었던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게 오히려 지금 가격대로 보면 좀 덜 오른 단지인 거죠. 가격대로만 보면은.
그래서 이렇게 세 개 단지, 이거 세 개 지역이죠. 세 개 지역을 가지고 이제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에 이제 여기서 네오님 가정이 단지 하나를 선택을 해서 우리 이제 여기서 월세 빼고 매수하자, 내 집 마련하자 라고 하면 그 다음 과정이 이렇게 돼요. 다음 과정이 지금 아까 우리가 1년에 대출을 내고 나서 모을 수 있는 종잣돈의 그 기준이 3,500만 원이었어요. 처음에 봤었을 때 맞나요? 그러면 지금 이제 25년도에 반전세를 빼고 한 집 한 채를 매수하면 2주택이 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2주택에서 다시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돈을 소비를 조금씩 줄여가면서 열심히 모아요. 알아봤을 때는 한 31년 정도면은 그래도 입주를 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재개발 물건에. 그 정도까지 하면은 이게 한 2억 넘게가 모인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거의 분담금이나 뭐 그런 게 있을 때 2억, 제가 사업성도 괜찮은 곳이고, 그리고 이 정도면은 충분히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27년, 29년, 31년까지 네오님도 그렇고 아내님도 그렇고 연봉도 올라가고 월 저축 금액도 올라갈 거고, 그렇게 되면 충분히 더 많은 돈을 모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 플랜이면 그래도 2주택으로 가시기에는 충분히 괜찮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내가 31년도에 이 1주택이 딱 들어가게 되면은 지금 내가 매수한 건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고민을 하실 수 있어요. 그때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전세를 주시는 거예요, 그냥. 지금 전세를 주면은, 잠시만요. 완전 달라요. 그거는 네오님 말씀하시는 거는 대출을 써서 투자를 하자는 거잖아요. 이전 제 블로그 글이나 제가 그 단톡방에 말을 했으면 보면은 절대로 대출을 써서 일단은 투자는 하지 말자, 이 주의여가지고 일단 지금은 저라면 안 할 것 같아요. 제가 이 프로세스대로 집을 구하는 방향성은 맞지만 그런 가격대의 변화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거는 사실 누구도 모르는 거고, 가격의 변화에 대해서는. 그래서 저는 뭐 얼마를 더 모아서 더 좋은 데로 가자, 돈이 진짜 별로 없다면은 돈을 조금 더 모아서 해야 되지만 지금 네온님 같은 상황에서는 이미 종잣돈도 충분히 있으시고 월 현금 흐름도 괜찮으시니까 차라리 여기서 지금 이 정도의 상황에서 내가 뭔가를 해보려는 시도를 해야 그 다음에 내가 조금 더 좋은 기회가 왔을 때 또 다른 시도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그래 우리 좀 기다려보고 26년, 지금 27년도까지 살 수 있으니까 여기서 우리 2년 동안 기다려보자, 일단 그렇게 되면은 행동이 조금 더 늦춰지게 돼요. 27년도의 상황은 누구나 모르는 거고, 그때 갔을 때 25년도에 이렇게 할 걸 이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27년도에 우리 이때 하길 잘했다라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 그건 아무도 모르는 일이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다. 제가 만약에 네오님 상황이라면 우리 지금 이렇게 한번 해보자 라고 한번 이끌어 볼 것 같아요. 뭐 위약금, 사실 반전세에서 위약금이라는 거는 그냥 나가신다고 하면은 그 만약 그냥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그 복비 정도만 네오님이 더 추가를 해주시면 되지, 나머지 내가 위약금이나 그런 건 따로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만 잘 네오님이 잘 해결 컨트롤 해내실 수 있다면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시장 자체도 뭐 강남이나 서초는 그런 좋은 곳들이 이미 많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뭐 신고가를 찍고 있고 100억 찍었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런 단지들 말고도 그래도 괜찮은 단지들은 계속 신고가를 찍고 있지만 그 지역들이 아닌 곳에서는 거래도 막 많지도 않고 사람도 없고 막 그런 것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아내분이랑 잘 계획을 세워보시고 결정을 내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어차피 월세로 1200만 원을 매달 내고 계시는 건데 1년 동안,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6억을 빌렸을 때 이자가 1300만 원인데, 그리고 근데 1300만 원을 내지만 우리 집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이건 완전 다른 거니까. 사실 그 집이 떨어질 수도 있고, 제가 아까 보여드리려고 했던 게 전세 가격을 보여드리려고 한 건데, 이 전세 가격이 지금 10년 전이랑 비교했을 때 2배가 올랐어요. 그러면 10년 동안 3억이 올랐다고 하면은 1년 동안 3천만 원이 오른 거잖아요. 근데 이런 단지가, 네오님은 이미 좋은 단지를 하나 가지고 계세요. 하나를 이미 너무 좋은 거를 서울에서 진짜 제일 웬만큼 이제 사람들 좋다 하는 곳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1주택을. 그리고 이제 2주택을 이런 데를 한 두세 개 정도만 다 가지고 있으면, 저는 재테크라는 것 자체가 자산을 쌓아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주식이 될 수도 있고 부동산이 될 수도 있지만 그 자산을 만들어서 네오님이 은퇴하고 났을 때 이 자산들이 나를 대신해서 일을 해줄 수 있으면 정말 이렇게 완벽한 재테크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근데 이런 단지들이 한 두세 개만 있으면 이게 1년에 3천만 원씩 오른다라고 했을 때, 뭐 당연히 등락이 있겠죠. 등락이 있겠지만 이게 평균적으로 한 10년에 2배 오른다고 했을 때, 이런 단지가 두세 개 있다고 치면은 이거를 우리가 좀 대출을 갚아서 월 반전세로 또 돌렸을 때, 그런 거를 생각을 해보면 충분히 저는 10년, 20년 뒤에는 괜찮은 그런 자산을 확보하고 계시지 않을까. 왜냐면 지금 현금 흐름도 워낙 좋으시고 직장도 좋으시고 하니까
이런 페이스로 가시면 당연히 중간에 종부세나 이런 보유세에 대한 세금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거를 공부를 잘 하시면서 잘 해결해 나가시면은 괜찮은 그런 청사진, 그 두 분의 청사진을 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궁금한 거 있으실까요? 여기 저도 정리하면서 청구도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한 장이 더 있었다면 아마 청구를 넣었을 거예요. 왜냐면 이미 어차피 나중에 신축은 들어가실 거니까 한번 구축도 경험해 보셔야 인생의 그런 한 번은 해 보셨어요? 아, 그러면 이제 뭐 극동이 조금 더 저도 나은 것 같긴 해요. 근데 재밌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진짜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좋은 기회가 있으면